지난주에 법회를 걸렀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법회를 안 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이 제목을 오 위대한 마음이여, 오 위대한 부모님이여, 그런 주제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아버지의 날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심과 저녁을 멋모르고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누가 어제가 아버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아마 말은 안 해도 그런 뜻에서 초대를 했나 이렇게 싶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과 성화 스님 모시고 점심 저녁을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어머니 날이라든지 그런 아버지 날을 정한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어렵고 힘든 이 불교 문화사업단에서 주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일주일에 걸쳐서 너무나 원만하게 회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 총영사 떠나고 부임한 그런 상황, 또 한인회장도 취임과 이임을 하는 그런 겹쳐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서류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늦어지긴 해도 거기에 비하면은 이 총영사 관 측에서도 굉장히 큰 배려를 했고 한인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어서 마무리한 데 대해서 회장님이나 부회장 우리 운영위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등 만들고 이 부수에서 도와준 봉사자 그 외에 거의 일요일 날은 우리 신도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른 분도 들어오시지 않겠나 했지만 거의 낯익은 분들로서 아주 성황을 이루어서 잘 마친 데 대해서 총무원장 스님이나 문화사업 단장 스님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좋은 기운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뜻처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원력을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지속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정황을 우리가 이번에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마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그 동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마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참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이죠. 생각해 보면은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와진 결과가 우리의 부모님이고 부모님을 위탁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그 원형인 마음을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사를 원만하게 해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의 핵심이지만은 참 집어내서 이렇다고 드러낼 수 없는 그 어떤 실체지요. 모양이 없고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과 그 어떤 것도 이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만일에 나사가 육각형으로 된 만져지고 보여지는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육각형으로 된 거기에 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아주 한계적이죠. 근데 마음은 육각인지 사각인지 둥근지 마름몬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 세계의 정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을 전부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위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이 응집이 돼서 인간이 태어났고 그 인간의 대표가 부모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의 기운을 받았고 어머니는 땅의 기운을 이어서 우리들을 낳아서 길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다소 수용적입니다. 잡초를 길러내고 곡식을 길러내듯이 수동적이면서도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땅의 기운입니다. 태양은 빛 한번 비춰주면 그만이라요. 그러니까 양은 다소 단순하지만은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덜합니다만 한국에서 보면은 일도 같이 해야 되고 들어오면 밥도 같이 하고 남자는 앉아서 그저 밥 하면 밥 갖다 주고 빨래해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그런데 잘못되면은 또 아버지는 또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애를 벌장머리 버렸다 또 이래 큰 소리를 친다고요. 내용은 거의 어머니가 80% 이상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그 지모신 어머니는 위대한 지구의 땅 기운을 받아서 모든 것을 생성시켜 주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이라든지 지장 보살님 모습을 이 여성화했다. 남성은 아니지만은 이 여성스럽게 표현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선지식이나 부처님께서도 마음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조 시대 때에 세종대왕 때에 기화라고 하는 큰 도인 스님이 계셨어요. 한 600년 전 스님입니다. 굉장히 도력이 높은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그 서문을 썼는데 아주 명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스님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우길 정도로 글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문경 봉암사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그 스님의 부도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막론하고 그 기화, 함어 득통 스님이라고 하는 오가해 그 서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과 모습이 끊어졌으되 옛과 지금에 연결되고 하나의 더럽게 이때 동서남북 상하에 두루하며
안으로는 문 여러 가지 묘한 것을 감추었고 밖으로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게 응하이며 천지인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니 크고 커서 비교할 데가 없고 높고 높아서 작할 곳이 없음이로다. 신기롭지 아니한가 움직이는 순간에 항상 드러나고 보고 들을 때에도 분명하니 이 또한 현모하지 아니한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생겼고 천지가 멸한 후에도 그 마침이 없을 것이니 비었다고 할 것인가 채워져 있다고 할 것인가. 나도 그 생긴 모습을 알지 못하겠노라. 나무 이것을 한문으로 읽으면 참 더욱 신바람이 나지만은 약간 해석을 했습니다.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 그게 이제 마음이죠. 한 물건. 이 물건 때문에 이게 문제라요. 여기에서 별의별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마음이라고 하는 한 생각 때문이라요.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물건이지 물건도 아니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에서 나왔죠. 아기가 태어날 때. 그런데 이 마음은 모습이 없다 보니까 이름이 있을 수가 없고 이름이 없으니까 모습도 없고 그런데 이 마음이 관고금하고 옛과 지금을 다 깨고 있어요. 뭐 꽃감 같은 거 요새는 안 그럽니다만은 전에 보면은 꽃감을 꼬지에다 이렇게 끼입니다. 영주 끼듯이 10개씩 해가지고 어느 날 자다가 우리 아버지가 용기야 꽃감 먹어라 꽃감 먹어라. 시골에서 뭐 그때는 그냥 말로 타 보니까 요새는 이 상품을 하려고 약간 몰랑할 때 만져가지고 보기 좋게 손으로 납작납작하게 이러는데 그때는 그냥 막 달아놓고 바쁘다 보니까 딱딱이 여물어요. 자다 일라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때 보니까 이 끼어져가 있대요. 쌀이 대에다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달아나 말로 차나요. 그런데 이 마음은 그런 물질이 아니면서도 옛과 지금을 다 깨가 있어요. 우리 요새는 못 나오십니다만 김호임 보살님 6.25 사변 때 함경북도에서 살던 그 일 할아버지 만나게 된 배경 환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몇십 년 전에 일도 다 깨고 있잖아요. 지금 일도 그렇고. 처일진하되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있대.
육합에 불우하다. 육합은 동서남북 상하입니다. 그래서 방위. 없는데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모래 바라보면서 이거는 은빛 나는 모래구나. 이 지구상에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게죠. 시간적으로도 옛과 지금을 깨고 공간적으로도 상하, 사유, 허공에 꽉 차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생긴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마음은 하나 있습니다. 약을 짤 때 아주 찌꺼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먹는 것은 얼마 안 나와요. 응집된 생명체가 바로 마음이죠. 내 함은 중요하고 안으로도 혼자 누워가지고 기와집도 짓다가 미운 놈, 고운 사람, 외손자, 친손자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묘한 것을 전부 생각을 일으켜요. 외응군기하며 밖으로는 별별 사람을 다 상대를 해요. 외삼촌 오면 외삼촌대로 대접하고 어둠으로 오는 사람은 어둠으로 오는 대로 또 하고 별별 일에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살잖아요. 주어 삼재하고 그렇다 보니까 삼재, 우리가 말하는 사고 나는 삼재는 재앙제자를 씁니다. 이거는 천재락하는 그 제자를 써서 천지인 하늘하고 땅하고 그 중간에 사는 사람을 삼재락합니다. 마음이 하늘과 땅, 사람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생각 하나 잘못 쓰면은 평생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 당대뿐만이 아니라요. 몇 대까지도 그 할아버지 하면 고약한 후손이로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왕의 만법하니 만법의 왕이다. 전부 마음에서 법률도 만들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탕탕호 기무비요. 너무나 마음이 크고 커서 비교할 데가 없죠.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모습이 없는데. 외외호기 무른이로다. 높고 높아서 짝할 산이 없음이로다. 불화신호와 신기하지 아니하는가? 소소 부왕지간하고 엎드리든지 눕든지 앉든지 일상생활에 마음이 전부 따라다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게 하지요. 또 은은의 시청지제로다. 보고 듣고 맛볼 때에 늘 거기서 작용을 하며 불활현노와 현묘하지 아니한가? 현묘는 깊고 깊다는 말이죠. 선천지 무기시하고 이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생겼고 마음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천지가 생겼다. 처음에는 천지가 생겨서 천지 생긴 기운으로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고 우리도 태어났다. 선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사실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생명력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인력이 생겨가지고 지난번에 그 어떤 젊은 스님 왔을 때 별을 보는 스님 얘기 들으니까 하나의 보이지 않는 핵이 있다가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뭉쳐져가지고 그것이 다시 거기서 분해가 되면서 천억 개의 별이 생겼다. 지금 보여지는
별 수만 해도 1000억 개랍니다. 위성이.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성이 생기기 이전부터 위성이 생기게 하는 그 원동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고, 따라서 후천지의 무기종이로다. 천지가 멸해도 마음의 기운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때문에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무너지든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땅에 묻히든지 그거 하고 이 생명성은 관계가 아무것도 없대요. 불생불멸, 불후부정, 부중불감.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활용하면은 무상 속에서 영원을 사는 도리가 나와요. 그렇게 산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생사에 관계 없대요. 몸뚱이 그저 있는데 해가지고 버리지. 옷 다 입다가 뭐 흐르지만 쓰레기통에 넣듯이 몸뚱이를 그렇대요. 마음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메가도 그랬잖아요. 그 소리 듣고 그런 분들은 전쟁에서 생과 사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도인 같은 말이잖아요. 사라질 뿐이지 죽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불자도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부처님 믿은 어떤 긍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마음을 공야, 비었다고 할 것인가? 유야, 있다고 할 것인가? 미직이 소이로다. 나도 이런 말을 하지만은 마음이 진실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겠다. 이 뒤에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만 길어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운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호주까지 와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마음과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위탁해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것이 전혀 별개의 것도 아니고 별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보는 관계죠. 우주의 생명력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의 그 아버지 날이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께 편지를 드리는 그 공고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분이 응모를 해서 추첨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랬는데 이 세 분이 간절하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 앞에 붙인 데는 상금이 두둑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는 못 드리지만은 어른들께 선물이나 저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봉투에 조금 넣었고요. 이 책은 한국에 사는 자부가 되는 분이 시어머님인 우리 동호 할머니께 편지를 구구절절히 보낸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아주 내용이 보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침 지난번에 또 편지가 온 것을 이 보살님께서 읽으라고 했더니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확 잠겨서 못 읽는데요. 제가 대신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편지를 쓰려니 죄송함이 더 크네요. 호주는 한참 신선한 계절이죠. 여기는 작년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습한 열대야가 한참이라
밤마다 선풍기와 싸우며 지내고 있어요. 애들이 열이 많고 땀이 많아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싶네요. 작은 에어컨이라도 얻어다 달아놨더니 아쉬운 대로 저녁에 한두 시간 틀었다가 신선한 기운 있을 때 잠들고 다시 더워지면 선풍기 틀어놓고 또 자고 하면서 온 가족이 거실에서 뒹굴뒹굴 자고 있어요. 소포도 늦게 보내고 생신에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어쩌나 싶어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습니다. 동혁이가 1년 새 쑥쑥 커서 작년에 입던 옷이 다 어정쩡하게 짧아져서 티셔츠며 반바지를 뒤에다 새로 사 입혔어요. 얼굴도 제법 큰아이 얼굴 같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대해져서 숙제고 공부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인데요. 동영이는 아직도 끊임없이 퇴근하고 챙겨져야 해서 막내는 막내인가 보다 싶습니다. 애들도 크고 여름에 애들하고 물놀이라도 제대로 다녀와야 하는데 애들 아빠가 휴가를 갑자기 쓰게 되어 8월 말 극성수기에 어딜 예약할 수도 없고 요금도 비싸고 움직이기도 못해 동네에서 쇼핑몰 분수대에서 한낮을 놀고 찜질방 하루 다녀오고 그렇게 동네에서 놀고 넘어갔네요. 애들 방학 끝나기 전에 친구네 가족하고 한탄각 쪽으로 하루 다녀올까 계획 중인데 그러고 나면 한여름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식성이 무난해서 그런지 반찬 아무것도 없어도 김치찌개 한 냄비만 끓여 놓으면 거기에 비벼서 두 그릇씩 비우곤 해서 이렇게 식성 좋은 애들이 있냐고 한참 웃었답니다. 특히 동혁이는 빵이나 국수보다도 밥을 좋아해서 밥에 김, 달걀 후라이 또는 김치찌개만 있으면 너무 맛있다고 한 그릇을 뚝딱 비워댑니다. 유진이는 고기를 좋아해서 제 잔소리를 듣긴 하는데요. 예쁜 거 알고 몸매에 신경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자꾸 유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어깨랑 팔은 좀 나으신지 궁금합니다. 동호도 건강도 궁금하고 유정이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작은 엄마가 뭐 하나 신경도 써주지도 못하고 두루두루 미안하기만 하네요. 아주버님이랑 애들하고 어머님 모두 늘 건강하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긍정적인 일을 끌어당기게 되어 정말 좋은 일만 생긴대요. 어머님도 힘드신 일이나 마음 쓰실 일 있으시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늘 잘 풀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워서 그런가 요즘은 어떻게 사는 건지 정신이 없습니다. 더위 좀 가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 사진도 뽑고 편지도 잘 써서 추석쯤에 기별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시고 온 가족의 기둥이신 거 아시죠? 늘 어머님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조금 환전해서 넣어보냅니다. 너무 조금이라 죄송하지만 아주버님하고 애들하고 외식이라도 한번 하실 때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13년 8월 10일 유진 에미 드림. 박수 좀요. 저기 손자, 손녀들 사진을 이렇게 하고 편지를 이렇게 정성스레 보내왔어요. 요즘은 전화로 거의 인사를 하고 마는데 이런 편지에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경우하고 전화로 그저 어머니 뭐 잘 계세요 이런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참 책으로도 만들 정도로 이러는데 어느 부모나 자식 간에 다 마찬가지지요. 늘 걱정이고 잘 지내시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 공경과 사랑이 오가는 그런 통로가 있으면은 햇빛은 지구를 비추고 지구에서는 다시 햇빛을 받아서 생장을 시키는 그런 온전한 부모의 역할만 하면은 공경과 사랑은 저절로 나옵니다. 대자연의 우주가 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사위나 또 며느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조화롭지 못하면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비락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농사를 망치게 하는 그것은 부조화, 음과 양의 화기가 애롭지 못한 거기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 우주 만법의 근원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색깔로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입니다. 거기에 대표가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건 아주 마땅한 일이고 두말할 필요 없는 우주 자연 질서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편지라도 한 장 더 쓰면은 불화가 조화로 변화될 수 있는 기운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 할머니 보살님 나오십시오. 저게 그 자부 있는데 뭘 사보내든지 상금하고 큰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십시오. 의미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김민수 군이 아주 절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 이런 자리가 자주 없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 나와서 미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조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참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이 자녀 관계가 원만해야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나아가서는 이 국제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게 한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화합이나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1순위를 가정의 화합에 둔다고 하면은 조금 없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 저기 민숙은 나와요. 나와서 그 앉아 아주 뭐 그 앉아가지고 소좀 맞춰보시고 요 앉아 옆으로 인사. 예. 앉아가 마이크 대. 자 읽어보소. 예, 나 얼른 읽어서 그 시간.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난달 백중 기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글짓기장을 마련해 주신 기우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짓기장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주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법사에 제가 나오고 난 후에 제 삶이 아주 긍정적이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과 기우 스님의 원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절실하게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상금도 주신다고 그러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의 소녀여, 꽃다운 나의 처녀여, 그대여
나의 어머니여. 그래. 듬성듬성난 허연 머리털, 자글자글 깊게 패인 주름살, 거무태태 그을은 얼굴, 튀어나온 심술궂은 입술, 쭉 짜부라진 새우 같은 두뇌, 거무스름 손톱 밑에 굳은 때, 꾸부정 삐딱한 허리, 삐쩍 마른 앙상한 두 다리, 삶의 역경을 고스란히 온몸에 한 폭의 슬픈 수치화를 그려온 당신.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대 이름은 나의 어머니. 내 어린 기억 저편에 당신은 당당하고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지만 현재 그대는 거칠고 모진 비바람으로 인해 상처투성이 고목나무가 되어버렸어. 친어미를 일찍 여인 어린 소녀는 큰아버지 댁에서 구박받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며 그 집 자식들에게 매일 핥히고 발길로 걷어차이며 하루도 얼굴에 피멍 가실 날이 없었네. 홍여가리로 그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차디찬 방구석 한구퉁이에 처박혀 파리대에 둘러싸인 반시체 덩어리. 친아비와 친어미의 그리움에 사무쳐 슬픈 눈망울이 외로움과 아픔에 젖어 있다. 오 외로운 5살배기 나의 소녀여. 어린 소녀는 결국 친아비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계모와 배다른 남매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매질을 당했구나. 맑고 깨끗한 어린 소녀 가슴엔 세상 모든 상처들로 알록달록 피멍이 생긴다. 그래도 당신은 꿋꿋한 소녀였어. 어느덧 청초하고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구려. 꽃다운 나의 처녀여. 부지런하고 맘씨 넓은 농사꾼의 한 아내로 시집가서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잘 살아보아라. 나의 처녀여. 하지만 삶은 그대 편이 아닌가 보고 꼬장꼬장 호랭이 같은 시어머니는 서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욕쟁이에 어린 4명의 도련님까지 그대가 돌봐야 하네. 추운 겨울이면 먼 시암까지 가서 빨래하고 물 길어오고 물동이 깨지는 날엔 시어머니의 욕을 바가지로 먹는 날이네. 고된 농산일에 밤늦게까지 삭바느질로 꼬박 하얀 밤을 지샌다. 당신이 정붙일 때라곤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 뿐이네.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 모든 희생과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삶은 어디에도 없구나. 자식들 다 키워 한숨 쉬려 하니 뇌출혈로 쓰러져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조차 몰라보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대. 허리를 다쳐서 등이 구부정한 채로 걸어가는 그대. 남편의 죽음의 순간을 그저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가련한 그대. 그대여, 나의 어머니여. 어느 시점부터가 당신은 나의 어머니인가요? 내가 태어나고부터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되었나요? 아닐 테죠. 당신은 원래부터 그저 당신이었을 테죠. 시련 속의 어린 소녀도 내 어머니요. 꽃다운 처녀도 내 어머니요. 억척스런 아낙네도 내 어머니요. 이제 늙은 고목나무가 되어버린 당신도 역시 내 어머니요. 저는 당최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가 걸어왔던 참혹했던 인생의 여정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또 제 안에서 고통을 표효하던 당신의 소녀, 처녀와 아낙네를 대면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대를 업신여기고 남들이 볼까 창피해하며 길거리에서 만나면 피했고 거칠고 심한 말로 당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에 깔보고 마음속으로 천대했으며 내가 잘나고 잘 먹고 하는 것들이 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당신이 키워준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당신을 외면하고 멸시한 건 저 자신에 대한 외면이자 멸시였습니다. 그대는 저였고 저는 그대였기 때문이죠. 당신의 어린 소녀, 처녀와 아낙네는 제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고통과 외로움을 위로해달라고 처절하게 심해의 밑바닥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모든 존재들과 대면하는 순간 두렵고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어머니의 외치는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런 후에 비로소 저는 저의 진정한 한 존재로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건 진정한 저 자신과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와 증오, 슬픔과 괴로움이 이해와 사랑, 자비와 연민으로 바뀌어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의 소녀여, 내 품에 안기거라. 너의 슬픔을 내 품 안에서 녹여주리라. 꽃다운 나의 처녀여, 내 손을 잡아주. 그대의 차디찬 손을 내 연인이 되어 따스히 보듬어 주리. 그대여, 나의 어머니여, 내 어깨에 기대소서. 당신이 서 있기 힘들 때 날 지팡이로 써주시어요. 이제 내가 당신의 고통의 짐을 대신 걸매고 당신의 상처난 심장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빨간 약을 발라드리리다. 내가 상처났을 때 당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어린 소녀여, 꽃다운 나의 처녀여, 그대여, 나의 어머니여. 아유, 너무 아주 좋은 걸 감사합니다. 이기숙 보살님. 이기숙 보살 어디 간? 빨리 나와요. 예, 이제 들어가, 예, 여기 가지고. 예. 자, 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요 앉았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은 또 오늘따라 저희 어머님이 안 오셨는데. 아,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고. 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저희 어머님 같고 아버님 같으시니까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항상 그 자리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보세요. 엄마의 막내딸이 벌써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 자리에 계시리라 믿고 살아왔기에 중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언제나 철부지 막내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이 넘도록 결혼보단 일만 하고 살았던 그 시절에도 절 스트레스 주시지 않으셨고 인연은 따로 있다 하시며 믿고 지켜봐 주셨지요. 어린 시절부터 바라봤던 엄마의 모습은 철저한 현모양처 예의 바르고 현명하신 엄마였어요. 엄마 자신보단 늘 저희가 우선이었죠. 결혼 후 윌리엄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장애를 아신 그 순간부터 엄마는 제 곁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주의 장애가 가슴 아프셔서 돌봐주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 알았습니다. 엄마의 그 마음을. 제가 윌리엄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때 엄마는 절 보시고 우셨다는 걸. 자식의 장애에 가슴 아파하며 살아갈 당신의 딸을 보듬어 주기 위함이라는 걸. 제게 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일러주시려 했다는 걸. 엄마 기억하세요?
엄마가 저희와 함께 사시기로 한 그날 저희 부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의학적으로 해결할 건 의사에게 맡기고 넌 기도를 해라. 생각나시죠? 매달리라 하셨어요. 우리들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셨어요. 늘 부모가 해야 할 일, 어미가 해야 할 일들을 잊지 말라 하셨어요. 엄마, 이젠 걱정 내려놓으세요. 윌리엄이 있어 이젠 행복해요. 다 엄마 사랑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흐트러지는 제 모습을 보시면 기도로서 마음 챙기라 하신 말씀 잊지 않을게요. 어미가 반듯해야 자식들도 그리 된다 하신 말씀도 잊지 않을게요. 엄마, 아직은 어머니보다 엄마라 부르고 싶어요. 엄마 품에서 더 어리광이 부리고 싶은가 봐요. 엄마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세요. 부드러운 딸이 못돼서 죄송해요.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걱정만 안겨드리는 딸이어서 죄송해요. 그러나 엄마가 제 엄마여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엄마 딸이어서 행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녁이나 하기 사드려요. 아이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참 그 민수군은 아주 뭐 시적으로 너무너무 잘 쓰셨고 이 윌리엄 어머니는 가슴을 저미게 하는 숙연함으로 차오르는 그런 어머님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서로 이 아끼고 공경하지만은 그래 안 되는 혹시 작은 부분이라도 있으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보셔서 이 우리들의 삶이 참 좋은 날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